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기업은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바로 GFC 생명과학입니다. 여러분, 최근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준비 기업은 철저한 검증이 필수이기에 오늘은 GFC 생명과학의 핵심 기술부터 시장 전망, 투자 매력 포인트, 그리고 투자 시 주의사항까지 더욱 깊고 폭넓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GFC 생명과학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볼까요? GFC 생명과학은 2002년에 설립된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입니다. 회사는 창립 초기부터 화장품 바이오 원료의 국산화를 목표로 꾸준히 연구개발을 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화장품 원료를 점차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차 인정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GFC 생명과학의 본사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며 자체 생산시설과 임상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이 회사 전체 인원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죠. GFC 생명과학의 대표적인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입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란 피부 위에 공존하는 다양한 유익한 미생물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매우 드물어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독점성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식물세포 기반 엑소좀 기술입니다. 엑소좀은 세포에서 배출되는 나노 크기의 입자로 피부 재생과 항노화 분야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GFC 생명과학은 인체세포가 아닌 식물세포에서 엑소좀을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여 법적인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안정성도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회사는 유산균 발효 및 고등식물 세포 배양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피부 개선 효능균주로 미국 특허를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화장품 원료뿐 아니라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확장 가능해 신사업 성장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철 대표는 실용적 성과를 내는 기술이 진짜 기술이다라는 철학 아래 기존 R&D 역량을 바탕으로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투자처일까요?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GFC 생명과학은 이 점에서도 매우 뛰어납니다. 2023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현재 영업이익률이 10%를 상회할 정도로 탄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중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투자자에게 매우 큰 매력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재 개발 중인 대표 제품군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스킨부스터와 필러입니다. 이 제품들은 피부 탄력 개선과 보습, 재생 효과로 글로벌 미용 시장에서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또한 창상 피복제 같은 의료기기 분야로의 확장도 진행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품 바이오 소재 시장은 최근 K-뷰티의 인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2022년 약 61.8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엑소좀 시장 역시 2023년 약 473억 달러에서 2031년에는 3,400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 흐름 속에서 식물성 엑소좀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가진 GFC 생명과학의 시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필러 시장의 경우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6에서 7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창상 피복제 또한 만성 상처 관리 수요 증가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GFC 생명과학의 제품은 이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럼 투자 시 주의해야 할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GFC 생명과학의 의료기기 파이프라인은 임상시험과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스킨부스터와 필러 같은 3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임상 결과가 목표한 효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용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탈모 치료 소재와 같은 일부 파이프라인은 초기 단계에 있어 상업적 성공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며 장기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각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기술 특례상 장기업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GFC 생명과학은 기술력 기반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사업 화성과를 꾸준히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는 흑자 상태지만 신사업 투자로 인한 단기적 비용 증가나 적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한 5년 내 일정 매출이나 이익 기준을 충족해야 상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향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유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규제 및 정책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이오 소재와 의료기기 산업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식약처 규정 변경 시 대기업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엑소점의 의약품 분류 여부나 안전성 이슈로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시 각국의 규제와 통관 장벽도 변수입니다. 투자자는 법규 변화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화장품 원료 분야에서는 국내외 대형 기업과 OEM 업체들이 자체 소재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글로벌 및 국내 강자들이 활발히 경쟁 중입니다. 특히 필러 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의료 전문가 네트워크가 중요해 후발주자인 GFC 생명과학은 점유율 확보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경쟁 환경 변화와 회사의 시장 진입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산 및 품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GFC 생명과학은 새 의료기기 공장을 기반으로 신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지만 아직 GMP 및 ISO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량 생산 경험도 부족합니다. 초기 양산 과정에서 품질 문제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재료 수급 불안정이나 품질 편차 리스크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향후 품질 관리 인증 취득 현황과 생산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FC 생명과학은 탄탄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지만 바이오 기업 특유의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임상 인허가, 시장 경쟁, 재무 안정성, 생산 품질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력과 사업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GFC 생명과학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뛰어난 기술력, 안정적인 재무 구조, 높은 성장 가능성까지 모두 갖춘 기업임이 분명하지만 바이오 산업 특유의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며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GFC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GFC 생명과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투자 결정에 도움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